안녕하세요. 청소년 상담사 3급 집단 상담의 기초 유소영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간단하게 집단 상담이 어떤 것인지 이제 개념 정도 확인을 좀 하고요. 또 어떤 내용들이 이제 우리 책 안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, 그리고 시험에서 과거에 이제 어떤 영역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됐는지 이 정도 이제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집단 상담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이제 개인 상담이 이제 모여서 진행되는 거다. 간단하게는 그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네, 보통 우리가 집단 상담에서는 생활과정상의 어떤 그러한 기본 문제들의 해결을 또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바람직한 어떤 성장, 발달 이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 또 전문적으로 훈련된 상담사가 필요하죠. 개인 상담을 했다라고 해서 집단 상담을 잘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집단 상담은 개인 상담과 굉장히 차이가 더 많이 있고 기본적으로 집단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상담을 했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. 그런데 또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집단 상담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지 네, 집단 상담을 진행할 수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어떤 훈련된 집단 상담자와 상담자의 어떤 지도, 그리고 이제 함께 참여하는 그 동료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. 역동적인 상호 교류가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난다. 그래서 역동이라는 표현을 이제 집단 상담에서는 개인 상담하고 다르게 집단 상담이 어떤 효과적인 있는 어떤 이유다라고 할 때 이러한 역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 그 안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네, 또 어떤 뭐 흐름이라든지 또 어떤 누구의 어떤 표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사람의 반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역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사실 뭐 어떤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을 역동이라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은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. 어쨌든 그러한 어떤 역동적 상호 교류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개인 상담에 비해서 집단 상담의 어떤 효과성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런 교류를 통해서 어떤 각자 가지고 있는 감정, 태도, 생각 혹은 또 생활 양식 네, 이런 것들을 또 탐색하고 또 자기 이해를 시킨다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집단 상담의 목적 중에서 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보다 성숙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을 집단 상담이라고 한다. 그래서 집단 상담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좀 더 심각한 어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단 상담을 진행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수준에서의 어떤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좀 참여가 가능하고 그런 좀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다라고 할 때는 개인 상담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.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집단 상담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 교재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요.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어떤 이제 그 기본 그 내용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집단 상담의 이론, 그것은 이제 첫 번째 단원이고요. 두 번째가 집단 상담의 실제, 그리고 세 번째는 청소년 집단 상담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집단 상담의 이론 부분이 가장 좀 출제가 좀 많이 되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순서대로 이제 그다음에 집단 상담의 실제, 그리고 청소년 집단 상담의 경우가 이제 조금 출제 비율이 적었습니다. 이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집단 상담자의 지도성과 집단 상담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됐던 편이고요. 그다음에 이론 부분 11가지의 이론이 나오는데 이제 어떤 이론이 특별하게 더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골고루 나오는 편이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출제가 또 좀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의 기초 부분에서 그다음으로 이제 출제가 좀 됐습니다. 그다음은 계획 평가, 그다음에 윤리 기준에서는 이제 그 비율이 좀 작았죠. 출제되는 비율이. 그다음에 두 번째 단원에서 상담에 실제로 넘어갔을 때는 과정들, 초기, 중기, 종결 단계 각각의 단계에서 이제 어떠한 그 과정들이 또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집단 상담 과정에서 어떤 누가 이제 주장한 어떤 과정들, 이렇게 학자마다 또 주장되어지는 그 과정의 그 모습이 좀 다르죠.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과정에서 나오는데 거기가 우리 2단원에서는 좀 더 비율이 시험 비율이 좀 높았고요. 집단 역동에 대한 이해는 이제 그보다 조금 시험 출제 비율은 좀 적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청소년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골고루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청소년 집단 상담이라는 것의 어떤 특징, 그리고 영역, 그리고 그
청소년의 어떤 집단 상담자로서의 자질,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과정으로 이제 세 번째 단원이 들어갑니다.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응용 문제 쪽으로 조금 더 비율이 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어떤 추세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워진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집단 상담의 과목의 특성상 이것은 이론으로만 우리가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공부가 되는 거죠. 물론 다른 과목들이 모두 다 청소년 집단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을 어떤 상담하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이론들이긴 하지만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실전에서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것이 단순한 어떤 이론의 내용뿐이 아니라 그 이론과 실전이 좀 더 결합된 그러한 문제들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응용 문제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조금 난이도를 높게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상담 이론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이제 숙지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것이 이제 실전에서 적용됐을 때로 연결을 시켜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내용상으로는 크게 이제 많이 이제 뭐 어렵지는 않고요.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상담이라는 부분에 대한 경험들이 이제 조금씩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상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도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서 좀 이해가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본격적으로 그럼 저희가 이제 집단 상담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